안녕하세요. 정연이 드라마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연이가 허영서와의 대결에서 결국 이겼네요. 엄마 최공선이 바닷가에서 불러준 추월만정을 정연이 다시 불러 결국은 성공을 이룬 것인데요. 엄마가 바닷가에서 물었었죠. 너는 떡목으로 비어진 자리를 무엇으로 메꾸려 하냐고 말이죠. 정연이는 몸짓으로 그것을 보완한다고 했습니다. 국극의 배우는 누군가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라 그 역할이 진짜인 것처럼 모든 행동에 감정과 생각을 불어넣겠다는 말이었는데요. 사실 엄마 최공선이나 딸 정연이나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똑같은 상황에 처해진 건 맞습니다. 하지만 강소복의 말대로 최공선은 소리가 나오지 않으니 모든 걸 그만두어야 했지만 정연이 입장은 달랐죠. 정연이 하려고 하는 국극은 소리만이 아니라 모든 역할 행동으로 소리와 어우러지게 만들어 모두를 완성하는 게 그 목적이니까요. 그래서 자신의 소리에서 미흡한 부분은 캐릭터의 감정에 자신을 불어넣어 완성시키겠다는 말이었네요. 최공선이 그런 걸 물은 건 정말 궁금해서가 아닙니다. 정연이 자신이 자신의 내부에서 어떻게 그것을 스스로 정립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준 것이죠. 그래서 춘향가로 유명한 정정열이라는 명창에 대해 이야기도 했었던 것이고요. 정연이한테 가장 큰 충격에 감동을 준 건 엄마가 직접 추월만정을 불러준 것이었죠. 허영서와의 대결을 위해 서울역 앞에 자리를 잡아 노래를 불렀을 때도 온갖 야유와 질시도 있었지만 자신을 버티게 해준 건 그날 새벽 바닷가 일출 앞에서 엄마 최공선이 피를 쏟아내듯 소리한 추월만정이었죠. 추월만정은 판소리 심청가의 일부분으로 심청이 왕후가 되고 난 후 아직도 눈을 뜨지 못했을 아버지 신봉사를 걱정하며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바닷가에서 최공선이 추월만정을 부르며 아버지를 떠올렸던 것도 바로 그 이유인데요. 정연이에게 최공선도 마찬가지죠. 아버지가 아니라 대상이 엄마지만 아마도 정연이가 부르는 추월만정은 엄마를 그리워하며 남기는 마음의 편지와도 같은 것인데요. 더구나 그것은 최공선이 소리로서 정연이한테 다시 메란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허락의 노래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엄마가 불러준 추월만정이 자양분이 돼서 정연이는 화려한 무대를 선보인 허영서를 이기고 다시 극단에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인데요. 하지만 메란은 예전의 메란이 아니었죠. 바보와 공주 공연 한 해만을 마치고 문옥경이 사라지는 바람에 메란은 엄청난 금전적인 피해 보상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강소복은 쓰러져 병원에 실려가는 상황까지 벌어졌는데요. 그뿐 아니었죠. 바보와 공주 아역 오디션 때부터 벌어지기 시작한 정연이와 홍주란의 사이가 다시 봉합이 되는가 싶었지만 결국 홍주란은 메란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장애를 가진 언니의 병원비 때문에 팔려가듯이 결혼을 하게 된 홍주란은 자신의 모든 희망과 꿈을 버려야만 했네요. 정연이 역시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홍주란의 결정을 존중해 줄 수밖에 없었던 건데요. 아사달과 아사녀 공연을 연습해보자며 하필 아사달이 꾼 꿈속 장면을 서로 연기한 건 정말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결국 그 꿈처럼 정연이와는 현실에서는 더 만날 수 없다는 홍주란의 생각 같았는데요. 정연이 드라마의 시대적 배경이 1950년대다 보니 여성에 있어 결혼은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상황이던 거죠. 지금은 상상할 수 없지만 그때만 해도 결혼을 하면 그 집 사람으로 완전히 자리매김이 돼서 친정은 출가외인이라며 선을 그어 죽어도 시댁의 귀신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뿌리 깊었던 시대였었는데요. 더구나 결혼을 하면 보통 시어른을 모시고 살던 대가족 시절이라 결혼 후 외출을 나와 친구들을 만난다든지 하는 일은 꿈도 못 꾸었었죠. 친정에 다니러 오는 일도 큰일이 없으면 거의 없던 일이었으니 말이죠. 그러다 보니 홍주란의 결혼은 정연이에게나 홍주란에게나 이제까지의 둘의 우정을 모두 없애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었네요. 더구나 홍주란 스스로가 원해서가 아니라 언니를 위해 삶을 희생하는 상황이 되니 그 삶이 너무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홍주란의 엄마는 웨딩드레스를 입어보는 홍주란을 보며 얼마나 다행인가 가슴을 쓸어내렸죠. 멋진 드레스에 면사포까지 씌워준다는 시댁의 배려가 정말 다행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장애를 가진 언니에 비해 홍주란은 결혼이라도 할 수 있는 입장이니 얼마나 다행인가 하는 말로도 해석이 되었네요. 홍주란 엄마가 참 야속하다고 생각이 되면서도 한편 부모의 마음은 어쩔 수 없구나 하는 마음도 잠시 들었습니다. 내 언니는 듣지를 못하는 장애가 있지만
너는 사지멀쩡하게 자유롭게 살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하는 말이었을 테니 말이죠. 하지만 홍주란이 결혼을 앞두고 매랑국극단을 그만두고 나와버렸지만 과연 결혼식장까지 걸어 들어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네요. 홍주란도 정년이도 그리고 허영서도 이전까지 이미 자신의 길을 가던 입장이었죠. 조선의 여성으로 태어났지만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해 자신의 길을 만들었던 인물들입니다.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이 여성에게 결혼은 일종의 족쇄처럼 시댁이나 남편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였기 때문에 과연 홍주란이 그 결혼 생활을 버틸 수 있을지, 더구나 자기 자신의 선택이 아니라 언니를 위한 희생으로 결혼을 선택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아마도 홍주란은 결혼식장을 박차고 나오게 될 거라 짐작이 되는데요. 물론 많은 기대를 하고 있던 홍주란의 엄마와 언니는 날벼락을 맞은 기분이겠죠. 하지만 부모 입장의 홍주란 엄마도 한편 이해는 되지만 홍주란의 입장으로 생각할 땐 너무도 악랄한 엄마가 되는 것이죠. 엄마 마음 편하자고 홍주란이 언니를 위한 재물이 될 수는 없으니까요. 아마도 홍주란이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포기한 채 끝낼 거라 생각이 들지는 않네요. 홍주란에겐 자신이 펼치고 싶은 꿈이 있죠. 그리고 그 길을 같이 가는 정년이도 있습니다. 과연 엄마의 욕심이 이길지 홍주란의 꿈이 이길지 그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사실 정년이 드라마에는 여러 엄마가 등장합니다. 홍주란 엄마 같은 사람도 있지만 정년이 엄마 채공선 같은 사람, 그리고 허영서 엄마, 한기주 같은 사람이 모두 등장합니다. 채공선은 천상의 목소리를 타고나 최고의 자리에 올랐었지만 결국은 그 목소리를 잃게 되면서 낭떠러지의 현실을 만나게 되었었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유명했던 채공선이라는 이름까지 버리고 서용례로 이름을 바꿔서는 목포에 내려와 다른 사람이 되어 살았던 건데요. 그래서 채공선은 자신의 목소리를 닮은 정년이 절대 소리를 하지 못하게 그렇게나 막았던 거죠. 자신이 겪었던 그 고통을 딸인 정년이 겪는 건 절대 있을 수 없다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정년이는 채공선이 포기했던 지점에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을 극복하고 그 시련을 견디면서 자신의 길을 새로 개척했던 건데요. 물론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도 엄마 채공선의 역할이 아주 컸었죠. 끝까지 반대를 했지만 결국은 허락을 해주며 자신이 닫고 있었던 소리를 열어 용기를 주었던 건데요. 홍주란의 엄마도 역시 자신 입장에서 딸을 판단한 것이고 채공선도 어쩌면 자신 입장에서 딸을 걱정했던 것이 되는 거죠. 이런 엄마와 견주어 볼 때 한기주 역시 만만한 엄마가 아닙니다. 한기주는 엄청난 부잣집의 딸로 태어나 만석군의 아들과 결혼해 부와 권력을 모두 가지고 살아가는 인물입니다. 그 당시의 세상에 유학까지 다녀와 선진문물을 받아들인 최고의 인텔리인데요. 더구나 한국에서 유명한 소프라노 한기주로 그 이름을 날리고 있는 입장이죠. 그런 한기주에게 딸 허영서는 한때 아픈 손가락이었죠. 한기주가 원하는 서양 음악을 하는 게 아니라 제멋대로 국극을 하겠다며 가출까지 해버렸으니까요. 물론 자신이 먼저 갔던 길이니 어떤 게 더 나은 것이며 어떻게 지름길을 가서 최고에 이르면 좋겠다. 엄마로서 조언할 수는 있지만 한기주는 그런 식의 교육을 했던 엄마가 아니죠. 자신의 명성에 걸맞는 들러리로 자식의 성공을 바랐던 것입니다. 더구나 자신이 바라는 방식, 자신이 원하는 방식의 길을 제시하며 그 길을 강요했던 것인데요. 허영서는 엄마의 그런 들러리나 액세서리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허영서라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자신이 원하는 걸 하기 위해 모든 걸 불사하고 뛰어든 입장인데요. 정년이 엄마 채공선의 유전자를 물려받아 천상의 소리를 가진 것에 비하면 허영서는 하나부터 열까지 노력하면서 이루어내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한편은 정년이에게 열등감도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허영서라는 인물이 정년이와 어깨를 나란히 해서 서로 경쟁하는 상황으로 올 수 있는 입장이 된 건 허영서의 피나는 노력과 더불어서 허영서가 가진 폭넓은 시선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문옥경이 떠나기 전 허영서에게 함께 다른 데로 갈 수 있는지 물었었죠. 아마도 매랑국극단을 떠나 다른 곳으로 옮겨가자는 말이었을 텐데요. 허영서는 자신이 가장 존경하는 선배라면서 문옥경의 칭찬을 정말 듣고 싶다고 하면서도 함께 떠나자는 그 말에 대해선 딱 잘라서 거절을 했었죠. 자신은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면서요. 꼭 기다려야만 하기 때문에 여기를 지켜야 한다고 말이죠.
기다리는 그 사람은 바로 정연이를 말하는 것이었죠. 더구나 허영서는 정연이를 데리러 목포로 떠나는 강소복에게 자신도 함께 가겠다고 따라 나섰던 건데요. 결국 허영서는 강소복이 느꼈던 걸 겪어보지도 않고 먼저 알았던 게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내가 떠나고 나는 알았어. 내가 없으면 내가 1인자가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 강소복은 채공선이 옆에 있을 때 비로소 자신의 실력이 성장했다고 했었죠. 강소복 숙소를 찾아와 빨리 떠나라고 강요하던 채공선은 그 말을 듣고 문득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힘들었던 것처럼 강소복도 그랬었다는 걸 채공선은 처음 깨달았던 것이죠. 고통받는 건 자신인 줄만 알고 살아왔었는데 자신 때문에 강소복 역시 실현의 길을 걸었다니 너무도 미안한 마음이 앞을 가렸네요. 이런 두 사람의 상황을 허영서는 미리 알기라도 했던 걸까요? 그래서 함께 떠나자는 문옥경의 제안을 한마디로 거절하고 무작정 정연이를 기다렸던 것일까요? 사실 허영서 입장에서는 한기주 같은 엄마의 딸로 태어나 무엇도 모자람이 없는 삶을 살았던 입장이라 정연이라는 존재가 눈엣 가시처럼 여겨질 수 있었습니다. 온갖 방법을 만들어 정연이를 빨리 없애고 싶었을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허영서는 정연이 넘어지면 손을 내밀어 일으켜 주었죠. 목포로 찾아가 바다로 뛰어드는 정연이를 구한 것뿐 아니라 허영서는 정연이 다시 메란으로 돌아왔을 때 거리에 나가 둘이 대결을 하자고 제안을 했었죠.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서울역 앞에서 판을 벌린 정연이 결국은 허영서를 이기고 말았던 거고요. 사실 이런 상황을 제안하고 만든 사람이 허영서였던 거죠. 허영서는 정연이 다시 메란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바보와 공주 오디션에서의 일이 너무도 충격이라 무대에서 관객을 만나기까지 어느 정도는 부담감이 있으리라 생각했었네요. 그래서 중간 과정을 모두 없애고 바로 관객과 만나 소리로 자신감을 먼저 충족할 수 있도록 그것을 기반으로 소리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시도했던 것이었죠.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며 선의의 경쟁을 하는 정연이 같이 가야만 더 멀리 더 높이 둘이 함께 오를 수 있다는 걸 허영서는 이미 깨달았던 게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여러 드라마에서 서로 경쟁하는 여성인물이 등장을 하지만 정연이 드라마는 많이 달랐습니다. 경쟁 상대를 무시하거나 깔아뭉개고 그게 안 되면 뭔가 일을 꾸며서 함락시키는 그런 일은 없었죠. 오히려 경쟁 상대를 더욱 높은 곳으로 인도하면서 자신도 함께 가며 발전시키는 이런 방식의 경쟁은 처음이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연이 드라마와 등장인물 모두에 진심으로 빠져든 것일 거고요. 홍주란이 다시 돌아오고 정연이와 허영서 그리고 초록이까지 메란 국극단을 이끄는 주축의 인물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마지막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 서해랑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서해랑은 고부장을 메란에 불러들여 결국은 지금 메란의 뿌리를 뒤흔드는 상황으로까지 최악으로 몰고 와 있습니다. 아마도 자신의 불찰과 오만스러운 마음이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걸 스스로 반성하게 되면서 큰 결정을 하게 될 텐데요. 그래서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을 메란에 투자해 옛날의 상황으로 다시 우뚝 서게 만들지 않을까 짐작이 됩니다. 정연이 메란으로 돌아왔다는 걸 알게 된 문옥경도 다시 극단으로 돌아올 수도 있는데요. 정연이 왕자로 거듭나는 쌍탑전설 공연이 무대에 오르면서 최고의 공연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메란이 다시 한국 최고의 여성 국극단으로 올라가면서 정연이 드라마는 화려한 엔딩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리라 기대가 됩니다. 오늘 정연이 드라마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한 줄의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